I sit here looking at the stars, playing games and chasing cars. Am I the king without a crown? I hear a voice inside me say, feel the blood flow through your veins. 안녕하세요. 산악자전거 선수 이창용입니다. 오늘 시간은 파주에 있는 명봉산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 명봉산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 많지 않은 코스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동호인분들께서 서로 가꿔놓은 그런 코스입니다. 뭐 등산객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등산객을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등산객이 보인다면은 속도를 줄여서 최대한 먼지가 안 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지나칠 때는 가볍게 인사하면서 라이딩을 즐기신다면은 조금 더 마찰 없이 재밌는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행할 코스는 약 한 1.2km 정도 되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초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코스 중간중간 심한 경사라든지 그런 경사 안에서도 단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코스를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세 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저는 왼쪽 코스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코스예요. 그래서 가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반차들이 연속전 반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물드랍도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큰 경사지에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코스 시작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초반 구간은 이렇게 약간씩 단차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내려오셔야 되고요. 지금 보이는 제 앞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초반에 몸을 풀 수 있게 모글이 작은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점프를 할 수 있는 모글이 있는데 본인 실력이 안 맞다 하시면은 왼쪽으로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속도를 줄이고 노면을 전체적으로 훑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면서 코스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도 모글을 설명드렸다시피 모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봉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형인데요. 그런 지형에서 기본적으로 자전거 위에서 중심을 잡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만나게 되는 점프대까지도 편하게 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글만 따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주행을 하다가 만나는 모글들에서는 되게 부자연스러워지세요. 이때는 모글을 보면은 이 모글과 모글 사이에 골이 있거든요. 이 골에서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자전거를 눌러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임을 만드신다면은 주행하시면서도 편하게 펌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앞에 모글을 미리 보신 다음에 첫 번째 모글에서 일어섰다가 가운데를 눌러주고 일어나고 다시 눌러주고 가운데를 누르고 일어나면 됩니다. 자, 처음 만나는 점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프를 뛰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흔히 잘 타는 선수들처럼 에어턴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초보자분들은 자전거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면으로 뛰면서 오른쪽에 있는 흙더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어턴을 할 때 연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행 라인을 살짝만 틀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점프 뛸 때 가운데로 자전거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에어턴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은 가운데서 하지만 점프를 뛰는 끝단에 갔을 때는 살짝 왼쪽 끝 모서리를 밟고 뛴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왼쪽 방향으로 가볍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전거가 주행하는 라인 방향만 바꿔주신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폭이 크지 않은 에어턴들은 쉽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할 때부터 내가 점프대 끝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가겠다 정확히 시선을 놓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가운데로 진입해서 오른쪽에서 그대로 자, 가운데로 진입해서 대각선으로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너무나 높게 뛰거나 큰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점프를 뛰면서 리듬감을 먼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 명봉 코스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단차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드롭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급격히 떨어진 단차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앞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큰 부상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단차를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리고 또 왜 초보자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쭉 내려오면서 코너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라이더분들이 이 단차를 발견하는 시점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너를 돌면서 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진입할 때 자세를 보면은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진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웨이트백 자세가 심한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단차에 바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인위적으로 바퀴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팔을 뻗어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전거 앞바퀴 내려가고 난 뒤에는 자전거가 이렇게 내려가고 난 뒤에는 자전거가 네, 지금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앞바퀴가 떨어지고 몸이 뒤에 매달리게 되면은 균형이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닥으로 라이더가 먼저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차에 올 때는 뒤로 빠져 있는 체중을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보내서 위에서 밑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온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일어섰다가 바퀴가 내려가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앉아주면서 내려오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를 돌고 감속을 했다 하더라도 앞에 단차에 진입하게 되면 먼저 자전거 한번 살짝 일어나서 밑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앉으면서 팔을 그대로 느낌으로, 그리고 앉으면서 팔을 그대로.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차를 내려올 때 한번 자전거에서 일어나서 뒤에 빠져있는 체중을 앞쪽으로 살짝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형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 체중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바퀴가 단차를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 체중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다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앉아줍니다. 앉아주게 되면은 위에 서 있던 팔이 핸들을 밑으로 깊숙하게 내려주면서 라이더의 무게중심은 단차 위에 그대로 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더가 끌려가면서 앞으로 뒤집어지는 상황은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앞에다 놓고 있다가 바퀴가 내려가면서 그대로 핸들을 밑으로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앉으면서 그대로 자전거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주행했던 것처럼 산에는 이렇게 코너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너를 잘 돌고 못 돌고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대부분 라이딩을 많이 하시다가 코너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이탈하는 이유는 첫 번째 속도가 빨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코스를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너 회전을 하는데 시선이 같이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면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나무 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나무 밑둥이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돌리다가 시선이 딱 고정되는 순간 자전거는 회전을 하다가 직선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뚫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연속되는 코너를 지나갈 때는 시선을 점진적으로 계속 연결 시켜서 부드러운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주행한 곳을 올라가면서 지형과 함께 시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면을 보면은 가운데 물골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성이 되면서 여기 측면은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상인데요. 이렇게 코너에서 벽이 살아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연습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기울였을 때 지면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끄러지는 데 있어서는 손실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가 자전거를 자신 있게 기울임을 만들어내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시선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진입을 할 때는요,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코너의 가장 깊숙한 정점부를 보고 진입을 합니다. 이 시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거리 코너 정점을 본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코스를 따라서 쭉 시선을 왼쪽으로 크게 돌리면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코너의 탈출 부위를 보게 되거든요. 탈출 부위를 보고 주행을 하면서 코너 정점을 통과할 때는 그 탈출이 조금 더 확장을 되면은 그 다음 코너의 정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점 코너를 향해서 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기울어져 있던 자전거가 다시 똑바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면서 직선적으로 한 번 더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다음 코너에 들어왔을 때 같이 기울기를 만들면서 코너 정점을 통과할 때 이때 역시 다음 코너의 정점을 빠르게 시선을 올려서 찾으셔야 됩니다. 시선을 찾으면서 주행을 하면은 기울었던 자전거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이 분명하게 생기셔야 됩니다. 이 자전거가 일어나면서 방향 전환이 돼야만이 확실하게 지면과 접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급하게 가면서 기울인 거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여유가 없이 바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슬립이 나면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울였던 자전거를 몸을 일으키면서 한번 세워주고 다시 기울일 수 있도록 자전거를 위에서 눌러주면서 접지력과 함께 기울기를 만들어서 코너를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코너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약간 에어턴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시선처리입니다. 자전거는 내가 어디를 보는지에 따라서 갈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시선이 가다 딱 멈추게 되면은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멀리 보면서 그 시선을 계속 흐름을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자전거를 부드럽고 편하게 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명봉산에서 산악자전거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뭐 1시간 정도면은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스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만큼 코스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본인 실력에 맞는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코스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you listening? Damn. Yeah. Yeah. Yeah.